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천선이 붕괴가 됐죠. 오후부터 낙폭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2.45% 빠진 2,99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도 역시 개인만이 5,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4,200억, 기관이 1,300억, 연기금이 2,0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야 그렇다 쳐도 이 기관과 연기금은 요즘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죠. 왠지 같은 편인 것 같은데 너무 매도를 하니까 그만큼 실망감도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앞으로도 국내 주식의 비중을 계속 줄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조에서 수십조의 매도 폭탄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도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래프 모양이 거의 똑같죠. 3.23% 빠진 906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1위부터 30위까지 시총 높은 순으로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장난이 아니죠.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이버가 4% 넘게 빠졌고요. LG화학도 2.8%가 빠졌습니다. 현대차 3.9%, 삼성 SDI 3.2%, 카카오 2.7%, 셀트리온도 4.7%나 빠졌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원까지 갔었던 기아차도 4.7%나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도 6.3%나 빠졌습니다. LG전자도 4.7%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요즘 핫했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보합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0.68% 빠지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실적에 비해서 너무 못 오른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 방어율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수십 가지도 더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입니다. 요즘에 국채금리 상승 이슈로 미국 증시도 엄청난 폭락장을 얻어맞았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정말 많이 빠졌죠.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10% 넘게 빠지다가 간신히 낙폭을 줄이면서 그나마 회복을 좀 했습니다.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그 피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추세를 보면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은 폭락장을 피하지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만 해도 외국인이 4,200억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매도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고용과 물가 상황을 보면서 당분간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이었는데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반등은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 증시가 G20 국가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웬만한 종목은 최소 2배에서 5배까지도 상승을 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실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10년 동안 박스권에 머물렀던 코스피도 1년 만에 무려 3,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죠. 저점 대비 2배 이상이나 상승하면서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좀 심각하게 저평가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근 1년 동안 보여줬던 상승률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2차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죠.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는지
바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인 LG화학을 보시면요. 작년 3월 19일에 2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점 105만원을 찍고 지금 86만원까지 떨어졌죠. 최저점과 최고점을 놓고 보면 거의 5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도 4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죠. 작년 최저점이 18만원이었는데 올해 2월 17일에 81만 8천원까지 찍었습니다. 저점 대비 4배가 훨씬 넘게 올랐다가 그나마 지금 빠진 게 68만 7천원인데 이것만 해도 거의 4배 가까이 되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로 꼽히는데 작년 최저점이 55,100원이었고요. 올해 최고점이 32만 7,500원이었으니까 거의 6배 가까이 오른 거죠. 오늘 6.3% 빠졌다고 해도 아직도 26만 6,500원입니다. 물론 요즘에 전기차가 엄청 뜨면서 테슬라도 폭등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특히 2차전지 관련주는 실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유망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별것도 아닌 기업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도 단기간 급등하게 되면 조정도 크게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작년 저점이 41,600원이었는데 올해 193만 3천원까지 찍었습니다. 거의 5배 올랐죠. 지금은 많이 빠져서 15만원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이버는 최저점 13만 5천원에서 40만 5천원까지 찍었고요. 카카오는 12만 7,500원에서 51만 9천원까지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서 특히 핫했던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배에서 6배까지 거의 다 올랐습니다. 물론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강하게 조정받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을 기록을 했는데 방어율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저도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정말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작년 저점이 42,300원이었는데 최고점이 96,800원이었거든요. 2배 조금 넘게 오른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강하게 오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다른 이유도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단기 급등으로 인한 강한 조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언급을 하는 것 뿐이고요. 이거 말고도 당연히 많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저점이 34,900원이었고 최고점이 86,800원이었으니까 2배가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도 삼성전자가 정말 안 오르긴 했지만 실적 대비해서도 진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이 그만큼 덜 끼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연기금이 엄청나게 파라지게 끼고 있어서 빠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애매한 게요. 외국인이나 연기금 그리고 미국 채권금리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마냥 빠질 것 같은데 국내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받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또 주가가 치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폭등장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갑자기 폭락장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돈이 아직은 없어서 5주만 일단 들어갔는데요. 제가 항상 월말에 여윳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한 번에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수익률을 떠나서 삼성전자는 폭락장이 와도 그렇게까지 불안한 종목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우량하고 실적도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입니다. 하락장을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올 테면 와봐라, 내가 그냥 싸게 매수해버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도 크게 걱정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또 치고 올라갈 테니까 편하게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